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섬에서 오래 살았고 섬은 마치 나한테는 그 산소와 같은 거. 사람살이의 원형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섬이라고 합니다. 섬의 가치, 섬이 숨기고 있는 그리고 섬 사람들도 보지 못했던 그냥 지나쳤던 그런 가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섬이 아무리 많고 가까이 있어도 섬은 섬입니다. 그들을 가로막는 바다가 있기 때문이죠. 신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첩첩이 건너야 만날 수 있는 섬. 안좌면에 속한 아주 조그만 섬이에요. 반월도, 박지도 두 개의 섬이 나란히 형제섬처럼 있는데 박지도가 좀 섬인데도 농사가 많다면 반월도는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월도는 신안군의 1000개가 넘는 섬들 가운데서도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섬 속의 섬입니다. 섬 전체 주민 다 합해봐야 70여 명. 동네 사정이 빤한 곳이지만 그래도 그곳이 일상이 아닌 여행이어서일까요? 올 때마다 새롭습니다. 늘 새로운 걸 보게 되고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섬에 올 때마다 설레고 올 때마다 즐겁고 올 때마다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섬에 오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허투루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후박나무입니다. 섬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사철 이렇게 푸른 나무고 과거에는 이제 후박나무 껍질이 위장병에 특히 좋다고 해갖고 후박나무 껍질을 한약재로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의 소득이 꽤 됐었죠, 섬 사람들. 섬에서야 저절로 자라난 흔한 것들이지만 육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보물찾기 같습니다. 잘 익어갖고 툭툭 떨어져 버리네. 이게 비파라는 과일이에요. 남쪽에서만 나오는데 약간 살구처럼 생겼죠. 그런데 맛은 좀 다릅니다. 새콤달콤하게 맛있어요. 이게 비파 술 담가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이파리가 악기 비파 있잖아요. 비파하고 거의 비슷해요. 생김새가. 그래서 이제 과일 이 나무 이름 비파나무예요. 노랗게 익는데 과일이 참 부족한 곳인데 뭐 이런 섬에서 이렇게 과일 만나면 되게 반갑죠. 이 섬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가장 자연스러운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자원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걸 찾는 재미도 큰 것 같아요. 오래된 섬마을은 자연뿐 아니라 지나온 삶의 흔적도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했지만 한때는 일하는 사람들로 붐볐던 김공장.
이것 자체가 이제 바늘도 사람들이, 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보여주는 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이 작은 섬에 김 공장이 무려 6개나 있었답니다. 그야말로 바늘도 사람들 대다수가 김 공장에서 먹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지주식 기둥을 박아서 양식장으로 만드는 거. 왜냐하면 이거는 갯벌이 많기 때문에 흔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부유식이라고 하는데 늘 물에 띄워놓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그 지주식 김양식이 거기서 생산된 김이 훨씬 맛있습니다. 김맛 하나는 뒤지지 않는 특산품이었는데 가격 경쟁에서 밀려 그만 사양길을 걷고 말았죠. 김양식이 쇠퇴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버려졌고 그러면서 건물도 이렇게 폐허가 돼가고 있죠. 시절은 흘러갔고 사람들도 사라졌지만 공간만은 남아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좀 있네. 배우고.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세상의 속도. 하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그 속도와 무관합니다. 그것이 이곳의 삶의 방식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을 낳은 섬 사람들의 진짜 삶의 터전은 따로 있습니다. 바닷일은 안 와요. 앉아 김 같은 거 하지. 김 말고는. 여기 뻘에서 나온 거 뭐가 제일 맛있다고? 맛있는 그 게? 철마다 틀리잖아. 철마다? 그럼 어떤 때? 겨울에는 봄에는? 봄에는 뭐저 가숭어. 가짜 숭어. 가숭어는 그 눈이 파란 거? 파란 거. 약간 흑암? 네. 노란 거, 참숭어는 노란 거. 눈이 노라고. 그래도 여기는 오염이 안 돼놔서 오염이 안 돼서. 네, 안 돼요. 어. 뻘등이. 아, 뻘등이? 예, 높아요. 아, 뻘등이 훨씬 더 두껍다고? 네, 높은 아. 손이 안 들어가. 뻘이 딱딱하고? 깜깜하게요. 예, 깡깡하고. 바늘도 사람들의 진짜 삶의 터전. 갯벌입니다. 보통 뭐 섬이나 뭐 해안가에 갯벌이 조금씩 있는데 여기는 아예 갯벌 한가운데 섬이 들어있는 것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와보면은 바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순식간에 바다가 사라졌다가 또 갑자기 또 바다가 나타나니까 또 섬이 되고 하여튼 뭐 그런 갯벌로 인해서 이 갯벌 덕에 바늘도 사람들은 여태까지 먹고 살아왔죠. 하루 2번 바다가 육지가 되는 시간. 갯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안의 섬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넓고 깨끗함을 자랑하는 반월도의 갯벌입니다. 갯벌은 광활한 밭입니다. 바다가 만들어낸 살아있는 밭. 그 밭에서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사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굴 깨고 계시네요. 네. 예, 뭐 굴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굴이 어떻게 바위에 안 붙고도 거기도 있어요? 아, 이거 뻘꿀입니다. 아, 뻘굴. 예, 예. 양식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맛은 좋은 자연산 뻘굴입니다. 굴들의 연대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뻘굴이? 왜 뻘굴이 더 맛있어요? 뻘을 먹고 이렇게 할렁하니까요. 아, 예, 뻘에 사니까 뻘에 먹을 게 많아서. 예, 할렁. 그렇구나.
꿀도 있고 파리도 있고 김도 있고 아주 여기는 낙지도 있고. 예 전복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녁밥 하시려고 하다가 반찬 없으면 잠깐 나와서 예 그러세요. 진짜 갯벌이 창고고 냉장고네요. 예예. 물 한 대가 나락 한가마에서 40kg. 그래요? 예. 그렇게 귀한 대접을 받았네요, 굴이. 그렇죠. 그냥 갯벌이 다들 먹여 살렸네요. 그러지요. 요거 아주 우리 보배지요. 아, 그래요? 눈물이 친절하며 맞잡은 딱 내어주는 만큼만 자연의 질서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이 좋아라 예쁜 내니마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종각 때는 서울서 짜장면 장사를 했었는데 형은 우리 큰형은 지금도 하고 있고 군대 문제로 내려왔다가 1년만 여기서 있으면 가자고 해갖고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갇힌 거예요. 그래갖고 반월도에서 나고 자란 어부 박민함 씨. 자식들 키우느라 도시에서 살기도 했지만 남은 여생은 이곳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 13년 전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죠. 공기도 좋고 아주 뭐 좀 고기 잡아서 먹을 수 있으면은 그냥 가서 그냥 딱 놓기만은 고기도 풍부하게 이렇게 우리 마을에는 있고 낙지도 잡던 그런 본 기술이 있으니까 낙지 잡아서 둘이는 먹고 살 수 있지 않는가 해갖고 들어왔죠. 섬에서는 낙지 잡는 기술 하나면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낙지잡이였던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16살 때부터 익힌 기술입니다. 한평생 함께한 연장도 사람만큼이나 나이를 먹었습니다. 요놈이 이제 요렇게 뚜껑 것인데 계속 이렇게 씻고 해갖고 이렇게 달아져서 다 돼가니까 이제 요놈을 이제 스페어로 이제 요놈 다음에 쓰려고 이거 해놓은 거예요. 6월부터 7월은 낙지 금어기입니다. 낙지가 산란을 하는 때라 어종보호를 위해서죠. 낙지잡이를 잠시 쉬는 그때 박민함 씨는 고기잡이를 나갑니다. 하지만 이때는 고기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엄청 연기하죠. 나름대로 엄청 연기하다니까요. 이렇게 아무리 고기가 많이 올라가도 이놈을 지금 이 여름철에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두 폭을 놔두고 있으면 절대 안 걸립니다. 다 이거 타고 이렇게 쭉 이 상태에서 타고 이렇게 가갖고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 다 나가버려요. 뛰는 고기 위에 나는 어부. 영리한 고기들을 잡는 오래되고도 기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잘 계셨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다로 나가는 박민함 씨를 따라 나섰습니다. 물이 채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갯벌의 고랑. 갯강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배가 갯강으로 들어서자마자 고기들의 낌새가 다릅니다. 고기가 확 몰려갖고 이 기계 소리에 쉬어간 거예요. 이맘때 고기들은 그물을 쳐놔도 그물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갯강의 수심은 대략 3m에서 5m. 적당한 위치에서 그물을 내립니다. 갯벌에 들어온 물고기들과 어부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많이 올라오네요. 보이네. 등물이라 나서 예. 진짜 올라요. 등물은. 들물이라 지금. 지금 거기 예, 거기 때 보이네요. 기계 소리가 나니까 예. 내려간 거예요.
딱 정조기 때 그렇죠. 잡는 건. 아주 이것이 특히 이렇게 날이 뜨거울 때는 다운됐을 때 떠들어야지. 물이 많이 있으면 저 밑에가 이거 그렇지. 있잖아요. 이렇게 다 위로 그걸 보고도 뛰어넘은 뒤. 물이 완전히 빠져나가고 수면의 움직임이 없는 때 물고기들은 따뜻해진 수면 가까이로 올라옵니다. 그 습성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어로 개치기입니다. 어부가 긴 장대로 수면을 내리치면 물고기들은 그 소리에 놀라 그물 깊숙이 숨게 되죠. 뻘 먹고 사는데 이제 그걸 먹으러 이제 이렇게 올라온 거를 이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가만히 쳐놓고 이렇게 요 행으로 잡은 게 아니고 순간 쳐갖고 그 뻘로 이제 뻘 먹으러 올라간 숭어를 밑으로 몰아갖고 이제 밑에서 이거로 길이 그물로 쳐갖고 잡은 거지. 그러니까 되게 빨리 그냥 확 쳐보니까 놀래갖고 팍 달려본 거예요. 장대로 때린 후 재빨리 그물을 걷습니다. 아 이거 저 뭐냐 이 갯겨울물질의 묘미입니다. 바로 나가고 이렇게 두드려서 잡는. 몇 번 두드리지 않았는데 제법 걸려들었습니다. 이거는 농어, 숭어. 오 숭어. 와서 보면은 고기가 노는 데를 압니다. 전문가 입장에서요. 그래서 아 고기 들어왔구나 하고 이렇게 딱 쳐서 두들면은 바로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우리 마을이 황금어장. 농어, 광어, 민어 이렇게 다양하게 세상에 마상에나 갖고 가서 숭어를 비롯해 골고루 걸려들었습니다. 도망가면 안 걸리니까 이건 민어. 별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들의 습성을 이용한 어부의 지혜. 그 소박한 기술이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어려서도 뭐 이렇게 자주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허리질, 아, 뭐 개치기나. 우리 마을 우리 위에 형들도 여기서 살다가 도시로 나가도 다 하고. 예. 어려서는 그냥 이게 놀이이기도 했겠네요. 재미삼아라도 하고. 그러니까 재미삼아. 이번에는 갯강보다는 좀 더 얕은 곳으로 갑니다. 인원도 더 필요합니다. 그물을 잡아줄 사람과 배를 몰아줄 사람까지 3명이 나섰습니다. 여는데요, 저 내려가잖아요, 거기요, 파도요, 여는데 파도 친 게 저게 고기라니까요, 아, 휘리질은 되겠어요. 사람이 걸어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의 얕은 바다. 이곳에서는 2사람이 그물로 고기를 몰아가며 잡는 전통어로 휘리질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 때 한 것이 아니고 물때에 따라 틀리니까 시간으로 봐갖고는 안 돼요. 요즘은 살이라 나서 물이 빨리 나가고 빨리 오르잖아요. 그때가 이제 고기가 빨리 올라가니까 좋죠. 2사람이 그물의 양쪽 끝을 잡습니다. 한 사람이 넓게 원을 그리며 그물을 말아가면 다른 사람은 그물 안쪽으로 고기를 몰아갑니다. 고기를 몰 때도 개치기와 마찬가지로 장대로 수면을 때리면서 몰아갑니다. 2사람의 호흡이 중요합니다. 원리는 개치기와 같습니다. 물 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들을 놀라게 해 그물에 걸리게 하는 거죠. 가운데로 몰아. 몰아. 포위망을 좁혀오니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쓰며 튀어오르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힘도 좋지만 그물을 볼 줄 아는 영리한 녀석들입니다. 하지만 어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마리라도 놓칠세라 촘촘히 그물을 몰아가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그물에 걸렸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발버둥 치는 녀석들과의 힘겨루기가 남아 있습니다. 장담했잖아요. 뒤에 떴다 하나. 저 고기 떴어요. 그물에 걸렸다. 그물에가. 발이 푹푹 빠져 걷기도 쉽지 않은 갯벌바닥을 누비며 펄펄 뛰는 물고기들과의 한판 승부, 휘리질. 몸은 힘들어도 수확을 보니 기분 좋습니다. 이거 오리지널 삼숭어. 기어놓고 지금 그래. 기어놓으면 다 죽어버리야. 이렇게 잘 잡히는 걸 보니 그물만 들이우면 다 잡힐 것 같습니다. 고기를 잡은 순간에. 하지만 노련한 어부들이라 쉬워 보이는 것이죠.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4년간 축적된 노하우, 45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지 그게 하루 이틀 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통상 가을이나 겨울에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잡으면은 무지무지하게 잡은 거예요, 고기를. 이게 최고 효율적인 거예요. 이게 이리질이라는 게. 따로 가르쳐준 이도 없습니다. 반월도 바다에서 나고 자란 어부라면 절로 체득하고 기억으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냥 스스로 터득해버렸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은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해갖고 그냥 스스로 터득해버렸죠. 5,000통으로 한 상태로 개치기가 남아있는 것은 반월도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유일하게 아주 가장 잘 보존된 형식으로 남아있죠. 개치기가 남아있는 반월도 황금어장의 비결.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잘피밭이 잘 형성되어 있어갖고 제가 바로 잘피입니다. 선생님 드리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이게 몇 군데 없답니다. 몇 군데 없어요. 이게 잘피밭이 있는 데가 지역이 잘피밭이. 잘피는 바닷속의 풀밭과 같은 존재입니다. 말로는 잘피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많이 먹었는데 우리. 그렇죠. 예. 지금도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달달하죠 이게. 이거를 겨울에는 전부 그 오리가 와서 이거를 잘피밭 같이 은폐림 겸 산란장 겸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지 뭐 고기가 많으니까. 그래갖고 개치기가 네, 개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뭐 들어왔다가 없죠. 빠져나가 버리니까. 빠져나가죠. 그래서 빠져나가죠. 여기가 이제 개치기 어법이 남아 있는 이유가 그렇죠. 많았죠. 갯벌의 바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잘피. 잘피는 바닷속의 식물입니다. 식물은 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어주고 또 먹이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잘피가 있는 바다는 깨끗하고 살아있습니다. 풍요로운 반월도의 바다. 그 깨끗함과 넉넉함이 지켜지고 있었기에 소박한 전통어로도 가능했겠죠. 개치기 휘리질로 잡은 생선은 인심 좋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아유 벌써 숭어를 굽는 냄새가 솔솔 풍기네. 어제 잡은 거죠? 네. 예. 불판 위에는 숭어가 올랐습니다. 이 숭어는 또
크기에 따라서 이름도 다양하죠. 그러죠. 이건 여기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작은 거는. 이것보다 조그만 것을 저 꼭살이라고 한 요만해 꼭살이. 예, 곡살이. 다른 생선 같은 경우는 그 크기에 따라 부른 이름이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렇죠. 숭어는 네. 유난히 많아요. 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냥 네. 새끼, 네. 어미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곡살이 꼭살이 한번 다시 보면 그다음에 예, 예. 보다 조금 더 큰 거는요. 약간 그보다 좀 더 커지면은 몬치. 몬치. 예. 또 그것보다 또 커지면 이제 조금 더 크면은 묵은 몬치. 묵은 몬치, 또 그 위에 긴기리. 긴기리, 딩기리. 예. 네. 그 다음에가 묵시리. 목시리. 긴기리 위에. 딩기리 위가 목시리. 예.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숭어입니다. 그다음에 숭어. 야, 그러니까 이 숭어 하나도 크기에 따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개의 이름이 있네요. 예. 시기에 따라 맛의 차이가 커서 그럴까요? 정약전의 자산어보에도 이미 숭어의 이름은 여러 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숭어는 종류도 두 종류입니다. 참숭어와 가숭어. 당연히 맛도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이 숭어는 뭐 구워 먹을 땐 참숭어하고 가숭어 어느 것이 더 좀 이 맛있습니까? 겨울철에는 어느 고기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숭어는 겨울 동어라고 그렇죠. 참 맛있죠. 그때 이제 여름철이 닫혀오면은 네. 그 보리 숭어가 오히려 더 회 더- 부분에서는 더 맛있죠. 예. 이거보다. 참숭어는 겨울에는 회로 먹고 여름에는 이렇게 말려서 주로 구워 먹습니다. 너무 좀 흔하고 또 그 물이 안 깨끗한 데 살던 네. 그런 숭어를 먹어본 사람들이 숭어 맛없다, 뭐 별로 안 좋은 고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깨끗한 바다에서 제철에 네. 잡은 거는 다른 어떤 생선보다 네, 맛있는 게 바꿀 수가 숭어입니다. 없어요. 흔해서 가끔은 대접을 못 받기도 하는 생선 숭어. 하지만 깨끗한 바다 반월도 숭어의 맛은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반월도 전통으로는 역사가 깊습니다. 변변한 그물도 없던 시절 마을 사람들의 그물 역할을 했던 독살입니다. 예, 라인이 그건 남은 거죠. 요거 네. 남은 거 요거요 다. 저거 예, 길게 지금 크게 있는 것들이 다 남은 거네요. 여기도 남은 거고 요거 이제는 흔적으로 남은 돌 몇 개가 전부지만 그 옛날에는 집집마다 하나씩은 갖추고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돌이 흔한 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자연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전통화로였죠. 갇힌 애들을 이제 잡는 거고 예, 거기다 물이 예. 쫙 빠지면 이제 이런 이제 장화도 없고 그렇게 맨발로 들어가서 밤에 그때는 호롱불 음. 등 그 기름으로 해서 그거 들고 여기를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창고네요. 그렇죠. 거기 창고. 완전히 이게 여기 독사를 언제까지 쓰셨어요? 아버지가 94살 네. 된지 지금 살아 계셨어요. 150년 한 200년 가까이 됐다고 하죠. 그 독살이. 아니 그 전에 먼저 했는가도 모르죠. 그렇죠. 뭐 꾸준히 그것도- 해왔던 거 또 그것도 쌓고 또 증조 쌓고 그랬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했는 거. 예, 예. 아이고 뭐가 있다 이놈들. 개치기, 휘리지를 기억하는 이들도 이제는 몇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아쉽지 앞으로는 아시죠? 겁나게 아쉽죠. 예. 우리 대에서 아마 저도 제 생각도 우리 대에서는 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 대해서는 네. 전혀 안 할 겁니다. 없어지겠죠. 예, 그야말로 이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문화재네요. 그렇죠. 예. 섬에는 이렇게 소중함을 알아야 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고도 없애고 또 모르니까 없애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섬은 어떻든 뭐 숙명적으로 고립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 섬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들이 계속 발달해 왔고, 그래서 바로 곁에 있는 섬도 같은 섬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한순간에 사라지면 뭐 한순간이거든요. 갯벌에는 육지를 향한, 길을 향한 섬 사람들의 오랜 염원도 새겨져 있습니다. 갯벌 위에 수백 년간 돌을 쌓아 만든 길, 노드길입니다. 노드길은 이 갯벌 위에 놓여진 징검다리란 뜻이죠. 1km도 안 되게 가까이 있는 섬, 박지도도 바닷물이 가로막히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고립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섬 사람들에게 길은 태생적인 염원이었죠. 그런데 반월도에 길이 생겼습니다. 지난 2008년 박지도까지 걸어갈 수 있는 나무다리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 퍼플교가 노두를 대신하고 있는 셈이죠. 걸어 나가는 거 좋죠. 옆 이웃섬이나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싶은 열망이 크거든요. 길이 열리면서 육지도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섬은 섬으로서의 고유성,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육지와 섬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어쩌면 그리 멀지 않은 우리 삶의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섬. 그래서 우리는 섬을 그리워하는 게 아닐까요? 더 늦기 전에 섬으로 가야겠습니다.